수심 4,000m. 햇빛이 단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태평양의 밑바닥이다. 수압은 지상의 400배, 온도는 영상 2도 남짓. 이 영원한 어둠 속에 감자만 한 검은 돌이 융단처럼 깔려있다. 그 돌 하나하나에는 전기차 배터리를 움직이는 금속이 들어있다. 니켈, 코발트, 구리 그리고 망간. 인류는 아직 이 돌을 상업적으로 단 한 번도 캐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첫 채굴을 둘러싼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그것도 규칙 하나 없이.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이 존재조차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바다 밑의 조용한 전쟁을 들여다본다. 무대는 태평양 하와이 남쪽, 멕시코와 하와이 사이다. 클라리온, 클리퍼턴 존, 줄여서 CCG라 부르는 심해 평원. 넓이가 유럽만 하다. 이 캄캄한 바닥에 다금속 단계라는 돌이 깔려있다. 놀라운 건 이 돌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상어 이빨이나 작은 뼈 조각 하나를 씨앗 삼아 바닷물 속 금속이 아주 천천히 그 둘레에 들러붙는다. 100만 년에 겨우 몇 밀리미터. 그렇게 수백만 년이 흘러 감자만 한 돌 하나가 된다. 왜 이 돌이 탐나는가? 안에 든 금속 때문이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 우리가 친환경이라 부르는 것들은 하나같이 이 금속들을 먹고 자란다. 세계은행은 배터리에 쓰이는 금속 수요가 2050년까지 최대 몇 배로 뛸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런데 육상의 광산은 몇몇 나라에 몰려있고 특히 코발트의 재료는 중국이 약 4분의 3을 쥐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한다. 육상이 아니라 바다 밑에 답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돌이 놓인 자리다. CCG는 어느 나라의 바다도 아니다. 국경 밖의 공의 그 밑바닥이다. 1970년 유엔은 이 국경 밖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 선언했다. 어느 나라도 혼자 가질 수 없고 개발한다면 그 이익은 인류가, 특히 가난한 나라를 배려해 함께 나눠야 한다는 원칙이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 원칙을 조문에 담았고 1994년 자메이카 킹스턴에 이 바다를 인류 대신 관리할 기구가 세워졌다. 국제해저기구, 영어 약자로 ISA다. ISA는 2000년대부터 각국의 탐사 계약을 내주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20개 나라 31건. 그중 17건이 바로 이 CCG에 몰려있고 한국도 계약을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조사다. 진짜로 캐내는 채굴의 규칙은 10년이 넘도록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상업 채굴은 단 한 건도 승인된 적이 없다. 멈춰있던 이 시기에 2021년 6월 누군가 알람을 걸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다. 나우루가 후원하는 한 기업이 이제 채굴을 시작하겠다며 협약 속에 잊혀있던 조항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른바 2년 규칙이다. ISA가 2년 안에 채굴 규칙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채굴 신청이 들어오면 협약 규정의 근거에 심사는 해야 한다는 조항. 즉 규칙이 없어도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이었다. 시한은 2023년 7월이었다. 자, 그 시한은 지났다. 그리고 규칙은 여전히 없다. ISA는 2025년까지 만들자며 봉합했지만 그 약속마저 넘겼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2026년 7월에도 회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환경 책임은 누가 어디까지 질지 같은 핵심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있다. 규칙이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세계는 두 편으로 갈라섰다. 먼저 서두르는 쪽. 그런데 이쪽은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셋이다. 규칙 안에서 가장 넓게 자리 잡은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ISA 탐사 계약을 5건으로 가장 많이 확보했고 규칙을 되도록 빨리 완성해 채굴로 가자는 편에 서 있다. 상업 채굴의 최전선에는 나우루와 그 후원 기업이 있다. 한때는 노르웨이도 자국 북극 바다를 열려다 2024년 말 정치적 타협으로 일단 보류했다. 그리고 2025년 판 자체를 흔든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애초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나라다. 2025년 4월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ISA를 통째로 건너뛰고 1980년에 만든 자국법으로 심해 채굴을 허가하는 길을 열었다. 그 기업은 곧바로 ISA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신청서를 냈다. 다만 정확히 짚어야 한다. 2026년 미국이 내린 요건을 갖췄다는 판정은 채굴 허가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절차 중 한 단계다.
환경영향평가와 최종 결정은 2027년까지 남아있다. 그럼에도 ISA와 중국, 유럽연합은 국제 규범을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원안보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계산이다. 반대편도 결코 만만치 않다. 2026년 현재 약 40개국이 일단 멈추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그 강도는 조금씩 다르다.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미루자는 모라토리엄, 그보다 약한 예방적 중단, 그리고 아예 영구히 막자는 전면 금지. 가장 강경한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전면 금지를 요구했고 자국 바다에서는 채굴을 법으로 막았다. 독일, 스페인,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고 팔라우와 피지 같은 태평양 섬나라들이 그 뒤를 잇는다. 정부만이 아니다. 70여 개 나라의 해양 과학자 900명 이상이 멈춰달라는 성명의 이름을 올렸고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금융기관 수십 곳도 여기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움직였다. BMW, 볼보, 구글, 그리고 한국의 삼성 SDI가 심해 광물은 쓰지도 사지도 투자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이 멈추라 말하는 이유는 하나로 모인다. 우리는 심해를 너무 모른다. 채굴 후보지에서 발견된 생물의 90% 이상이 아직 이름조차 붙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걱정하는 피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채굴 기계가 해저를 훅으면 고운 진흙이 거대한 뻘구름으로 피어올라 멀리까지 퍼지며 생물을 뒤덮는다. 캄캄한 어둠에 적응한 생명에게 채굴선의 소음과 불빛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그리고 여기 가장 뜨거운 쟁점이 있다. 한번 파괴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은 정말 사실일까? 과장하기 쉬운 대목이라 오히려 더 정확히 짚는다. 앞서 말했듯 그 검은 돌은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다. 그러니 한번 걷어내면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 실험도 있다. 1989년 과학자들이 페루 앞바다의 심해 바닥을 일부러 갈아엎었다. 26년이 지난 뒤 다시 가보니 쟁기 자국은 그대로였고 물을 걸러먹고 사는 생물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미생물의 기능이 회복되는 데만 최소 50년이 걸릴 거라는 추정도 나왔다. 다만 정직하게 덧붙이자. 2025년에 한 연구는 44년 전 시험지를 다시 조사해 움직임이 활발한 일부 생물은 부분적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다. 영원히 불가능이 아니라 회복이 극도로 느리고 돌 그 자체는 인간의 시간 안에 되살아나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하나의 논쟁이 더 붙었다. 이 돌이 광합성 없이 스스로 산소를 만든다는 이른바 다크 옥시전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돌을 걷어내는 건 심해의 산소원까지 없애는 셈이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연구에 돈을 댔던 채굴 기업마저 결과에 반박했고 2026년 게재 학술지는 그 논문의 우려를 표기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쟁 중인 가설이다. 우리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채굴을 옹호하는 쪽의 말은 다 틀렸을까?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 역시 정직하지 않다. 한 채굴 기업의 대표는 이렇게 되묻는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채굴은 열대우림을 밀어버리고 콩고의 코발트 채굴은 아동 노동으로 얼룩졌다. 사람이 살지 않는 심해 평온의 돌을 줍는 것이 정말 그보다 더 나쁜가? 뼈아픈 질문이다. 이에 반대측은 답한다. 심해의 훼손은 되돌릴 수 없고 심해를 캔다고 해서 육상 채굴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 생명이 적다는 것이 훼손해도 된다는 뜻은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을 가리킨다. 재활용 그리고 코발트를 줄인 새로운 배터리다. 이미 쓰인 금속을 다시 쓰고 수요 자체를 관리하면 굳이 바다 밑을 파헤치지 않고도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 이 영상은 판결하지 않는다. 다만 양쪽의 근거를 정확히 보여줄 뿐이다. 그럼 한국은? 우리는 이야기의 바깥에 있지 않다. 한국은 CCG의 탐사 계약을 가진 나라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배터리 강국이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이해와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이 한 나라 안에서 정면으로 부딪힌다. 한국 기업 삼성 SDI가 심해 강물을 쓰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은 바로 그 긴장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 조용한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규칙이 먼저인가, 채굴이 먼저인가? 아직 아무도 캐지 않은 그 바다 밑에서 우리는 몰라서 멈추는 신중함과 필요해서 서두르는 조급함 사이 대체 어디에 서야 할까? 어느 쪽이든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정확히 재고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 그것이 이 바다 및 경쟁을 지켜보는 우리의 몫이다. 지구의 가장 깊고 낯선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어 고맙습니다. 이 등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구독으로 함께 밝혀주세요.